내가 베푼 친절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채널입니다. 영상 썸네일에 명언이 딱 있었죠?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는 나쁜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나이가 30대 중반쯤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세 가지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서 말을 해봅시다. 아니, 미대 채널에서 뭔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술학원 선택 원장님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학원, 이 선생님이 나의 성적을 올려줄 사람일까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대로 누가 땡땡끼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1000명 넘게 사람 만나봤고요. 세 가지 판단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격, 급, 촉입니다. 외워봅시다. 격, 급, 촉. 쉽죠? 첫 번째, 격. 인격, 품격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친절해요. 카페에 가보시거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택배기사님들 거의 대부분 친절합니다. 가게 사장님들 중에 무심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손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무심해지신 거죠. 높은 사람들 중에는 모든 사람이 친절할까요?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이 있으신 분들이 친절할까요? 아니요. 이분들은 까칠하거나 엄격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인격이 있어야지, 착해야지, 친절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격이 없어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하겠죠. 그리고 인격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에게 허용된 풍요와 자유의 상징인 시간을 충분히 쓰시면서 성공한 이후에 연마하시는 것이 인격입니다. 우선은 작게는 밥벌이, 직업부터 얻고 난 후에 인격을 연마하는 거죠. 예를 한 개 들어드릴게요. 제가 대학 강사로 일한 4년 동안 들었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너 학벌이 부족해서 중심 교수는 못 돼. 잘해봤자 지방에 있는 전문대 전임 교수 정도야. 그것에 만족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전임은 어렵고 그냥 강사하시면서 애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골프 안 치니? 시시하다. 골프를 쳐야 기회가 오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학벌이 안 좋다고 서울대 홍대 안 나왔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유튜브를 2년째 하고 있고 수많은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40만 회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곧 40만 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제게 학벌이 낮다, 학벌이 떨어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극소수인 교수님들은 저렇게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40만 명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극소수인 3명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대학의 내부자인 3명의 이야기가 맞겠지요. 그분들이 심사위원이시니까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은 격이라는 것이 있구나. 인격, 품격, 이런 격이 없는 사람들도 성공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어줍잖은 충고, 조언, 지적질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런 게 35살 이전의 분들은 청년이고요. 정말로 몰라서 모르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자신과 잘 맞는 일, 환경, 직업 등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40이 넘으면 중년이고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굳이 가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격이 낮은 사람들이고 인생의 악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시기, 질투, 앞담화를 하시는 거죠. 정말로 남을 생각해 주는 인격, 품격이 있는 사람은 우선은 남의 인생에 함부로 참견질을 안 하고요. 설사 안타까워서 조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여기에 지원을 해봐, 추천서를 써줄게, 또는 본인의 시간, 에너지, 노력 이 투입이 되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겠죠. 즉 타인의 조언에 대안이 없으면 그건 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악연을 만나신 거예요. 개새끼를 잘 피하시는 것이
인생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고유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 존엄성과 등급은 다릅니다. 이해가 안 가시고 이 두 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학생들도 성적을 등급으로 나뉩니다. 9등급제 그리고 5등급제로 나뉩니다. 이 등급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대학교가 달라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대반, 홍대반, 건대반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요. 대학에 입학을 하시면 같은 등급의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급의 친구들이 입학을 하고 이제 새로운 게임 레벨업이 되어서 게임 2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땡땡 대학에 입학을 하시면 주변을 모두 둘러봐도 같은 등급의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경쟁 시작입니다. 레벨 2 같은 등급 같은 성적 급끼리 놉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무서운 줄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과 기름처럼 결코 다른 등급끼리는 섞이지가 않아요. 대학에 입학을 하시면 같은 급끼리 4년을 보냅니다. 특정 기업에 입사를 하시면 같은 급끼리 몇 년을 보내겠죠. 요새는 정년 이런 거 없으니까요. 사는 지역도 같은 급끼리 모여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요. 이런 급도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요게 트렌드예요. 트렌드에 맞추어서 급끼리 땡땡 지역, 땡땡 회사 이렇게 어울려집니다. 타 학교, 타 지역 사람, 타 회사 사람들과는 어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계층주의적, 파벌주의적, 지역주의적인 소리 하냐 하실 텐데요. 같은 급이 아니면 안 만나줍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한데 왜 나를 안 만나주지? 학생이시면 이럴 수 있는데요.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나서 에너지, 정보,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기운, 생각, 관심사, 여러 가지 감정 등을 공유를 하는데요. 이게 급이 다르면 높은 급의 사람이 낮은 급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낮은 급의 사람은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높은 급의 사람은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돈벌이, 계약의 기회, 같은 급끼리 어울리는 친목, 도모의 기회,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 등 여러 가지 기회를 포기하고 낮은 급의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급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요. 요것을 아는 것을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본인의 처지를 안다, 분수를 안다, 본인의 급을 안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급이 올라가면 명확하게 자각을 하게 되고요. 급이 낮은 사람은 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급을 혼동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표만 봐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잘 사는 애들은 재수가 없으니까 1등급석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두 3등급석으로 만들면요. 3등급석의 좌석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롯데월드에 가시면 매직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탑승권이에요. 재수없잖아요. 없애버리면 경영 차원에서 시설의 유지 보수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일반 입장권이 올라가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력 감축이죠. 이제 무인 롯데월드 되는 거죠. 이러면 흥이 안 나겠죠. 뭔 소리야. 진급이랑 비행기표랑 롯데월드랑 뭔 상관인데 사람은 모두 동일하다니까 존엄성이 있다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장애인하고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급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시비를 거시는데요.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존엄성과 등급은 다른 거라니까요. 고기에도 다 등급이 있고 사람에도 공부 실력에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이게 같은 급끼리 만나는 이유는 서로 말이 안 통하고요. 아예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같은 급끼리만 어울립니다. 이게 급을 높일 생각을 하시고 급을 위로 올라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중간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서로 엮이면 다 같이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자식한테 급을 상속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가 아닌 존경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급을 높이셔야 돼요. 세 번째, 촉입니다. 이거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전 정말로 큰 코를 여러 번 다쳤습니다. 구구절절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한 40쯤 되면 본인의 직감, feeling, 촉, 감을 믿으세요. 청년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거든요.
만약에 악연을 안 만나셨으면 굉장히 복 받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40대쯤 되면 딱 압니다. 즉, 선 넘는 사람, 그냥 싫은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스치면 되지 굳이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힘든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나고요. 그 순간 소름이 끼치는 사람, 그리고 만났는데 손을 덜덜덜 떨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연을 피하는 게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실수, 악연인 줄도 모르고 귀인인 줄 알고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이용당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나쁜 추억이 남죠.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내 잘못이구나. 내 스스로 내 감을 못 믿고 내 스스로 믿지 않은 내 잘못이구나 하고 정말로 촉을 이제는 믿습니다. 본인의 직관을 믿으시고요. 가슴 안에 빛을 따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현명한 안내자이고 대개는 감정이 아니고요. 느낌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부디 그 직감을 신뢰하셔서 악연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사람을 만나면서 받은 모든 원망과 상처, 고통을 놓아주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없죠. 직업을 가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으시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생의 기로부터 본인을 지키고 살피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중에 베풀어도 돼요. 내가 스스로 촉이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을 하시는 거죠. 공부가 되실 수도 있고 실력 연마 또는 평온한 내면 가꾸기, 운동 등 다양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이 조금 찼다고 섣불리 주변 사람을 챙기지 마세요.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잘난 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강해지십시오. 친절한 사람 아니고 착한 사람 아니고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해지시면 그 누구도 상처 따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니요라는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악연을 피하십시오. 귀인보다 악연을 안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미대에 다니면서 재미있는 19년 이야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감사합니다.